트럼프 90일간 상호 관세 부과 중단. 중국의 125% 관세 부과 실시간 업데이트. 수잔 밀러 존 베이컨 호르헤 엘 오르티즈 프란체스카 챔버스 필립 엠 베일리 조이 게리슨. USA 투데이 4월 9일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25%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일주일간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건의 최신 반전입니다. 10%의 보편적 관세는 유지됩니다. 미국 시장은 즉각적으로 환호하며 반응했습니다. 동부시간 기준 오후 2시 미국 동부시간까지 세대 주요 지수 모두 최소 6% 이상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거의 10%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16% 상승하며 장 마감을 앞두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9.52%, 다우 지수는 7.87% 상승했습니다. 이날 중국과 유럽연합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황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매장을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목요일부터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84%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발표된 34%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일시 중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줄을 조금 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씩 짜증을 내기도 하고 조금은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수요일 1차 대응 조치로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유는 미국이 대부분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철강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의 대부분은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으며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최근 관세 발표 직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을 나쁜 행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베센트는 일주일 전 이곳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일련의 상호 관세 부과를 연이어 단행했는데 그중 하나는 중국 상품의 104%에 달하는 고율 관세입니다. 점2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적인 관세 계획을 시행한 후의 조치이며 이 조치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50개국 이상에 대한 최대 50%의 관세 부과는 수요일 오전 12시 1분에 발효되었으며 중국을 제외하고는 현재 관세가 중단됩니다. 개발 사항. 중국은 소셜미디어에서 일부 관세 정보를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에서 관세 또는 백사에 대한 해시태그와 검색이 대부분 차단되었습니다. EU 국가들은 특정 EU 상품에 대한 20%의 상호 관세가 발효된 후 중국과 캐나다가 보복 조치에 동참하면서 미국 관세에 대한 블록의 첫 번째 대응 조치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미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한 후 수요일에 원유 가격이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주식시장 폭락 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자랑.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중단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정책 때문에 주가가 4일간 폭락했습니다. 2,500포인트 올랐어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죠. 기록적인 숫자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경주용 자동차 전시 행사에 앞서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존 바라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격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세 부과가 중단된 것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중국이 관세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를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반전과 중국과의 긴장 고조. 3개월 관세 유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후퇴를 의미합니다. 그는 월요일에 관세 유예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고 수요일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에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 미국인들에게 쿨하게 행동하라 고 촉구했습니다. 베센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기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처음 발표한 이후 75개국 이상이 미국에 무역협정을 요청해오면서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최고의 협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베센트는 말했다. 일주일 전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복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세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중국은 계속해서 관세를 인상해왔고 지금은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베센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은 사이에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최대 협상력을 만들어냈다고 칭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일시 중단이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된 관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발표한 상호 관세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산업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주식시장을 폭락하게 만든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중단한 것에 대해 눈에 띄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관세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해온 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도 좋아하고 주식시장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관세가 부과되면 6조 달러를 인출하고 관세가 중단되면 4조 5조 달러를 다시 투자한다면 누군가는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폴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는 고문들의 말을 듣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들이 관세 인하 협상에 성공한다면 천재적인 성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척 그레슬리 공화당 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예측 가능성을 가져오고 온건함을 보여주며 일종의 종말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 모든 과정의 신뢰성을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를 옹호해온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 에릭 슈미트는 이 전략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범위한 재편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라일리 백인, 베센트, 중국 관세 대응에 대해 그래서 뭐? 수요일의 정책 전환 전 베센트는 중국이 미국 수출에 부과한 84%의 보복 관세의 영향을 축소평가했으며 미국과 베이징 간의 무역 전쟁을 그들에게는 패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흑자국입니다. 그들의 대미 수출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 5배에 달합니다. 그러니 관세를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베센트는 수요일 아침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센트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정책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가장 큰 위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상황 악화가 그들에게는 손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관료 조직 내에 매우 똑똑한 경제학자, 학자, 기술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도부에 우리가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볼드윈, 중국은 속인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다.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만 위스콘신주 출신 민주당 의원인 그는 중국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당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수요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볼드윈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불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중국이 속임수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위스콘신은 물건을 만드는 주입니다. 우리는 대규모 제조업주입니다. 볼드윈은 말했다. 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일자리가 줄고 중국이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드윈은 수요일 보도자료에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는 근로자 가족의 비용을 급증시킬 뿐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의 행정부가 불법 물질과 위조 상품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무역 허점을 막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수년간 이 허점을 메워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위스콘신 근로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펜타닐 유행병을 해결하고 우리 사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위스콘신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협상 타결 후 중국에 관세 부과할 수도. 베센트는 수요일 아침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한국 및 기타 국가와 관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잠재적인 무역 협정에 관해 중국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베센트는 미국 은행협회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결국 우리는 동맹국들, 즉 완벽한 경제적 동맹은 아니지만 좋은 군사적 동맹이었던 다른 국가들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다음 우리는 그룹으로서 중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보편적 관세 부과 이후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에 접촉한 70여 개국 중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관세는 수요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중국은 수요일 미국 수출품의 84%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 및 일본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베센트는 행정부가 베트남 대표단과도 회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행히도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유일하게 무역을 확대한 국가입니다. 라고 베센트는 말하며 무역에서 미국을 제치고 중국과 손을 잡는 국가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은 자기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델타항공 시호, 성장이 대부분 정체됐다. 델타항공은 여행업계에 대한 관세 인상의 영향에 대비해왔습니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는 수요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델타항공이 올해 성장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세계 무역을 둘러싼 광범위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이 대체로 정체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및 레저 고객의 예약은 이미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선 시장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에 따르면 프리미엄 및 국제선 수요는 현재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공 데이터 분석 회사인 시리움, 서이엄, 은제 세자 플랫폼을 통한 예약을 기준으로 여름 유럽 여행 예약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는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할 것이며 가게는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좌파 성향의 정책 및 옹호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의 포용적 성장 담당 수석 부사장 에밀리지는 말했습니다. 여름철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 못하고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 보육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가정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또한 여름에는 오를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웨이 월드와이드의 사장 겸 CEO인 안젤라 윌리엄스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식비와 집세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지에 따르면 관세는 저소득 가구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며 비싼 품목을 사는 경향이 있는 가구는 품질에 타협해야 할지라도 싼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만약 당신이 이미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든 것을 비교하며 돈을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저 가격 인상을 감수해야 할 뿐이라고 말했다. 매들린 미체. 이 패널은 경기 침체에 대한 호출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무역전쟁 발발 이전보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오늘날 더 높다고 말합니다. 연방정부와 제휴하지 않은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엠버, 산하경기순환추이위원회, 비즈니스 사이클 데이팅 커미티, 소속 경제학자 8명이 경제가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졌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기 침체는 비공식적으로 최소 2분기 연속 경제 생산량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엠버에 따르면 기술적 정의는 경제 전반에 걸쳐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제 활동의 상당한 감소입니다. 위원회는 실질소득, 임금 고용, 소비 지출, 산업 생산, 국내 총생산, GDP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경기 침체를 판단합니다. 엠버은 웹사이트에서 우리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대부분의 경기 침체는 실질 GDP가 2분기 이상 연속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구성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엠버의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시점에 대한 고정된 규칙은 없지만 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달이 의심할 여지 없이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2020년 2월에 시작된 가장 최근의 경기 침체는 2020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위원회는 2021년 7월이 되어서야 경기 침체가 15개월 앞선 2020년 4월에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엠버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른 경기 침체 판단에는 최대 2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으로 기업 이전 다시 추진.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의 제조 공장을 열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애플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기록적인 수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회사를 미국으로 이전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세도 없고 전기 에너지 연결 및 승인도 거의 즉시 가능합니다. 환경적인 지연도 없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억맨은 자신이 요구한 90일 휴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마침내 빌 에크먼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지도 모른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그는 수요일 앞서 백악관의 무역 전쟁을 재고해 줄 것을 세 번째로 호소했었다. 에크먼은 수요일 아침 X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관세의 효과를 곧 중단하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이 파산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중단된 후 에크먼은 모든 미국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에크먼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에 대한 전 세계 관세를 부과한 이후 시장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주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하기 위한 공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은 정책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크먼은 수요일 90일간의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을 파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며 이성적인 판단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샤크탱크의 미스터 원더풀, 중국은 이제 지겹다. 많은 부유하고 저명한 동맹국들이 트럼프의 세계 무역전쟁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리얼리티 TV 시리즈 샤크탱크에서 미스터 원더풀로 알려진 케빈 오리어리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중국이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당한 미국 기업과 기업인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오리어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직 중국에 맞선 사람은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 동안 어떤 행정부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400일 플랜에 상당한 손실을 입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3%로 1월 취임 당시와 같은 조사보다 4%피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 조정이란 무엇인가? 조정 영역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지표가 최근 시장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근 최고가 또는 종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것을 의미하는 약세장 영역과는 다릅니다. 모든 투자는 수정에 취약합니다. 이는 개별 주식, 채권 또는 다우, S&P 500, 나스닥과 같은 주가 지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변화, 새로 발표된 일자리, 인플레이션 데이터, 회사 실적 보고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가격 변동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레이첼 바버, 기어, 로이터, 출처, USA 투데이